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말끝을 조심스레 흐리게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어색하게 보이지 않을까? 혹시 유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여기진 않을까? 그래서 결국 진심은 꺼내지 못한 채 상대가 듣기 편안할 말만 골라 이야기하게 되죠. 회식 자리에서 그저 조용히 있었을 뿐인데 누군가가 분위기 왜 이래? 라는 말을 건넸을 때 그 말에 괜히 민망해져 억지 웃음을 지었던 순간 SNS에 마음을 담아 글을 올렸다가 좋아요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조용히 글을 지워버렸던 기억.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조금씩 뒤로 밀어두고 타인이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 속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하셨나요? 사실 우리는 타인을 의식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과거의 인간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생존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무리의 눈치를 보고 소속되기 위해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존의 열쇠가 되었던 것이지요. 문제는 이 본능이 지금의 사회에서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이웃, 마을 사람들 몇십 명이 전부였지만 이제 우리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 학교, SNS, 대중문화. 수많은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느낌을 받으며 우리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불안해집니다. 그 결과 진짜 나보다 보여지는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의 생각을 계속 신경 쓸 바에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은 곧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내 말에 반응이 없다고 해서 내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반응을 사실처럼 믿어버립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남이 너를 욕한다고 해서 너 자신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그날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당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의 반응 하나에 내 존재를 규정짓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 내 기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중심이 없다면 세상의 기준이 곧 나의 기준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그 사건 때문에 괴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자기 생각 때문에 괴로워진다. 누군가 나를 외면했을 때 그 행동 자체가 나를 상처 입힌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이런 해석이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사실 내가 만든 가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대부분 이런 가정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각을 바꾸는 순간 감정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은 외부의 일이 아니다. 그 일에 대해 내가 내리는 해석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을 회복하는 것. 남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마르쿠스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정신을 지킬 준비가 되었는가?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지만 그 누구보다 내면의 평화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타인의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평판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바뀌는 건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는 동안에도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지요.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나는 나로서 살았는가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짧고 죽은 후엔 완전히 잊혀진다. 그런데도 왜 타인의 말에 그토록 집착하는가? 결국 당신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은 타인의 기대가 아닌 당신의 기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첫째,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이 문장을 적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 기준대로 살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이 문장을 적는 습관은 나의 하루를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되찾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철학적인 자기 성찰의 시작입니다. 둘째, SNS 사용을 줄여보세요.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대신 내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SNS는 타인의 편집된 삶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라는 자책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삶은 남의 무대 위에서 측정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이,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느껴지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 감각을 되찾기 위해선 타인의 소음을 잠시 꺼둘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하루 3분 조용히 눈을 감고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지? 이 질문은 무의식적인 삶에서 의식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3분간 눈을 감고 진심으로 묻는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자 마르쿠스가 강조한 자기 점검의 실천입니다. 오늘도 나는 내 정신을 지킬 준비가 되었는가? 넷째, 거절을 연습해 보세요. 상대의 기대를 거절하는 연습은 곧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면 관계를 해칠까,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예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노가 되기도 합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너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거절은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에게 자유를 되돌려 줄지도 모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너는 남의 영혼을 살 수 없다. 그러니 너 자신의 영혼을 보살펴라. 더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에서 당신 자신을 조금 놓아주세요.
지금의 당신도 충분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도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의 기대를 위해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을 따라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디뎌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